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주린이님들, 우리 탈출을 위한 업그레이드 주식 강의 오늘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투자는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쭉 가지는 않아요. 보통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힘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먼저 좀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무엇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주린이 탈출 업그레이드 방송 오늘의 주제 바로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요, 뭐 다 중요해요. 이때까지 사실은 패턴 공부를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패턴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캔들도 알아야 되고 캔들의 2개짜리, 3개짜리 부분,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 그리고 패턴까지는 꼭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분석 혹은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패턴의 우리 특징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패턴의 특징은 어떤 특정의 패턴이 나왔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있으면 왕이 집권하고 물려주고 뭐 너무 어린 왕이 됐다거나 혹은 뭐 왕이 좀 타락한, 그렇게 되면 간신들이 주변에 뭐 어쩌고저쩌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뭐 고려가 망했을 때, 조선이 망했을 때 뭐 시대 흐름들이 많이 있겠지만 중국의 역사들도 쭉 보면은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특정적인 사건 혹은 어떤 특정적인 이벤트들이 쭉 이어지는 것,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그래서 패턴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사고가 있었으면 80%의 확률로 이렇게 된다, 뭐 90%의 확률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예상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또 중요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예상이 된다면 그 예상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특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오고 나면 80%의 확률로 여기까지, 더 올라간다면 이제 확률이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70%, 여기까지 올라가는 60%, 요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내가 나는 여기서 쭉 가면 비중을 80%까지 갈 수 있는 확률, 위로 올라갔으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수익 실현을 해보고 여기서 또 끊고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내려오는 부분이면 여기가 깨지면 전량 매도하든지, 뭐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 볼 수 있는 분석법이다. 아셨죠? 자, 추세 패턴의 분류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추세 패턴. 자,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시간에서 우리가 추세를 배웠죠. 그죠? 추세를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 추세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분은 뭐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돈을 워낙에 많이 벌다 보니까, 너무 큰 돈을 벌다 보니까, 그죠? 내가 어진간한 중년 남성이 돈을 겁나게 많이 벌면 뭐가 쉬 와서 콩 물죠? 뭐가 물죠? 꽃뱀이 와서 물죠. 뭐 그의 아내들이 꽃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번의 이혼을 하고 막 어떤 가정사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면서 결국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크게 벌었던 게 파산하고 이제 뭐 결론 좋지 않았지만, 그분의 매매 기법, 불타기 매매 기법, 추세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세 매매입니다. 어쨌든 이 추세를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상승전을 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자,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로 변하거나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로 변하거나 할 때 특정적인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알면 이제 패턴이 바뀔 테니까 추세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상승하던 게 하락하면 상승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 그죠?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바뀌면 하락하는 패턴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에는 반전형 패턴과 올라가다가 잠깐 머뭇거리고 어쩌고저쩌고 뭔가 패턴이 나왔는데 나중에 또 올라가. 이건 뭐죠? 지속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에서 패턴은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반전형 패턴은 기존에 진행되던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주가 변동 패턴이에요. 상승 추세는 하락으로, 하락은 상승으로 전환을 예고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봤더니 그러면 추세 패턴의 분류 중에서 반전형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를 보죠.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숙달을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뭐 이름을 막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1번 강의 또 다음 강의까지 들어보면 여기에는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캔들 있죠? 상승 패턴 캔들, 뭐 하락 패턴 캔들, 요거에서도 한 가지만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응용이거든요.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드 앤 숄더형, 그 다음에 옆 헤드 앤 숄더형, 반대겠죠, 두 개가. 그래서 헤드 앤 숄더형은 추세가 많이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나오고요. 옆 헤드 앤 숄더는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 요게 나타나면 요 올라간다. 이런 거 부분들이고요. 원형 천정형, 원형 바닥형, 얘도 같은 패턴이 뒤집어져 있는 형태예요. 상승 V자형, 역 V자형.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것 같지만, 막상 개수가 많은 것 같지만 뭐 두 개가 쌍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공부해봐도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중 패턴, 삼중 패턴. 이게 뭐냐면 위에서 올라갔다가 꼭지가 한 번, 두 번 나오고 죽냐? 그러면 이제 쌍봉이죠. 그죠? 그 이중 천정형, 뭐 쌍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면은 쓰리봉, 삼중 천정. 이게 만약에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그죠? 오른쪽 궁뎅이 든다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쌍바닥, 이중 바닥, 그다음 요게 1, 2, 3 이러고 올라가면 삼중 바닥. 네, 그죠? 쓰리바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모르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해야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다이아몬드형, 확장형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올라가다가 이게 요런 모양, 마른 목골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진폭이, 그죠? 확대, 여기까지만 나오면 확장형. 근데 여기서 확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수렴이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이게 다이아몬드이고, 여기까지 확대되는 형까지만 나왔으면 확장형. 이렇게 수렴이 되는 구간이면 수렴형 내지는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나오면 세요. 셉니다. 쐐기형 나오면 매우 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름을 먼저 알아본 거고, 이제 형태적인 부분들 조금씩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헤드 앤 숄더형. 네, 자, 하락 전환형에 쓰여집니다. 헤드 앤 숄더형은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 나오고 빠지면 크게 빠진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주가가 요 밑에서부터 저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려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치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 B라는 구간 있죠?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어깨. 그러니까 사실 요 목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깨하고 머리만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어깨 있고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네, 그죠? 헤드 앤 숄더인데 목이 없어. 목은 없는데 목이 있다고 치고 그 목을 B와 C. 그래서 B와 C를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넥라인. 목. 우리 사람 목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있지는 않고 그냥 붙어 있는데 목이라고 쳐주자 이걸. 그래서 이걸 넥라인이라고 하고 그냥 목선. 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혹은 헤드앤숄더형 이거 정말 중요한 패턴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중요하겠죠. 쭉 올라가다가 첫 번째 봉인지 이게 두 번째 봉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 밑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나고 보니까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뭐 밑에 설명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말로 다 설명할게요. 자, 밑에서 A 봉에서 어깨 있죠? A 어깨에서 좌측 어깨에서 거래량이 거의 최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가가 더 올라가고 하려면 보통은 거래량이 더 많이 실리면서 올라가.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내려왔어요. 조정을 다시 받았어. 근데 다시 올라가면서 A의 고점을 넘어가는데 거래가 줄어드네? 뭐라? 여기를 어떻게 끌어올린 거지? 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는 아직 패대기 치는 그게 없거나 어쨌든 이 대량 거래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대량 거래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샀지만 누군가는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가를 끄집어 올린 세력은 매도를 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고 그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삑 밟았는데 바로 정지됩니까? 안 되죠. 시속이 90, 80, 70, 60, 50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끄러져서 더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몰라요. 올라가던 속도나 그 다음에 특히 그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누군가한테 또 넘겨야 되잖아요. 그 넘기는 대상이 또 다른 세력이라면 여기서 거래량이 줄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라면 매수를 주체적으로 뭔가 뭉쳐있는 대규모의 자금이나 대규모 세력이 받는 게 아니라 모래알 같은 개인들한테 쭉 와, 저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간다. 와, 정말 잘 간다. 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까지 올라가냐. 내가 저걸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가 내려온다. 잡을까 말까. 근데 다시 터닝해. 사야 돼. 하는데 나 아직 못 사는데. 다음 날 사야지. 눌리면 사야지. 못 사는데 더 가네. 이래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또 계속 팔고 그렇게 개인들이 끌어올려 놓는 그런 구간이 생기면 금방 내려옵니다. 근데 또 지난 저점 구간 정도쯤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전고점 넘어갔잖아 해서 또 매수세가 많이 쏠려요. 주로 또 개인들이 사죠. 그러니까 거래가 또 줄어들죠. 그러면 거래가 여기서도 줄어드는 형태라면 이건 헤드앤숄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판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샀든 간에 어디서 샀든 간에 이 넥라인이 깨져버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과연 그러면 얘는 기본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 시도를 할까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어쨌든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고 하면 한 방에 확 무너지기보다는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보통 우리 아까 넥라인 잡았죠? 넥라인, 목라인, 어깨, 머리 이렇게 해서 이쪽 목. 그래서 B, C, D 여기에 라인. 그러면 꼭지를 찍었던 최대 머리 있죠? 머리에 요 진폭 있죠? 이 진폭을 그려가지고 HTS에서는 그게 돼요. 요거 마우스로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요 넥라인이 깨진 라인, 그죠? 이제 우측 어깨가 깨진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놓으면 이게 보통
이 정도까지는 보통 떨어지더라. 아까 우리가 패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패턴을 알면 보통 이거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형이 나온 이후에는 하락을 하는데 그 패턴이 이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고 목표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락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 내가 최소한 이거를 꼭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이 반등이라도 먹고 싶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반등 시도를 하는가? 이 진폭만큼이 여기서 떨어져서 깨지면 이만큼에서 반등 시도를 하거나 상승 전환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떨어지는 중에서는 가장 큰 반등이 나올 자리가 여기서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밑에 뭐 설명은 많지만 굳이 뭐 설명 다 볼 필요 없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헤드앤숄더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F 자리가 운이 좋으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운이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역배열일 때 얘기했죠. 굳이 하락 추세에 있는 걸 사야 되냐고, 그거 반등 나오는 거 꼭 먹어야겠냐고,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진가라면 여기 깨질 때 손절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거 깨질 때, 혹은 이게 거래량이 안 되네, 같은 위치에 왔는데 여기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거래량 이만큼인데 지난번에 여기서 왔는데 거래가 적네? 의심해야죠. 그랬다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왔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왔는데 훨씬 안 돼? 아니구나, 이거 제대로 된 상승 아니구나 하고, 이 패턴에서 정말 베스트라면 여기서 잘 파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못했다 그래도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게 두 번째. 그래도 진짜 나쁘게 뭐 판다고 하면 F에서 팔 기회가 만약에 하늘이 도와줘서 날 팔 수 있다면 F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 진폭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차라리 다시 매수 포인트를 보던지 혹은 다른 종목을 보면 좋겠죠. 자,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형. 요거 나오면 무서워. 하락 전환, 큰 하락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반대네요.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역 헤드앤숄더이고 이건 상승 전환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목표치를 잡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 굳이 그걸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거 설명 들어보고 요걸 해야 될까? 왜냐하면 종목은 2,400개가 있고 모든 종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엄청난 폭락장 오지 않으면, 뭐 IMF 때, 뭐 서프라임 사태 때,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폭락 때, 그 이후에 2022년의 폭락들, 그런 식의 엄청난 폭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인플레이션에 의한 폭락, 뭐 이런 식의 하락이 아니라면 종목이 다 다릅니다. 얘는 이쪽에 위치 있고, 얘는 이쪽에 있고, 얘는 이제 더 위에 있고, 어떤 놈은 더 밑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걸 고르는 게 낫겠죠. 자, 큰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막 거래량도 막 이렇게 터져요. 터지는데, 자, 이제 어느새 거래가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도 하는데 여지없이 저점을 깨버려요. 나쁘죠? 저점을 깨버렸어. 자, 근데 그 사이에 계속 깨지는데, 저점이 깨지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네? 거래량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터닝할 때 거래가 그때부터 다시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떨어질 때 거래가 꽤 많이 나오는 구간들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지고 하는데 안 건드려. 더 이상 매도할 자가 없는 거. 혹은 생각해 보세요. 투매가 나왔다고 하는 건 개인들을 탈탈 털렸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어제 내가 강제 반대 매매 당하고 손절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 투심권에서도,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완전 바닥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나오는 거고, 이걸 누군가가 세력이 잡아서 끄집어 올려줘야지 다시 터닝하고 추세를 만들겠죠. 그걸 이제 거래량으로 확인을 하는 거랍니다. 아까 원리와 비슷하게 반대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좌측 어깨, 거꾸로 뒤집어져 있겠죠. 물구나무 쓴 거겠죠. 좌측 어깨, 우측 어깨가 있는데, 자, 머리가 보통은 더 내려간 상태인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이게 추세를 완전히 바꿨다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목표치를 어떻게 잡냐? 여기 진폭 있죠. 아까 이제 A 어깨,
B 어깨, 좌측 우측 어깨의 넥라인, 목 라인이죠. 목 라인의 이 진폭만큼이 여기를 뚫었을 때 헤드앤숄더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목표치만큼 오면은 이제 우리가 최소 목표치가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잡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아까 헤드앤숄더에서 굳이 그걸 다시 반등하는 걸 잡을까?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옆 헤드앤숄더에 이런 자리들 잡으면 좋겠고 F 자리도 매우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패턴의 첫 번째 시간에서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패턴은 조금 하나하나가 설명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야 실전 매매에서 써먹기가 좋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외의 패턴들에 대해서 쭉쭉쭉 공부를 또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린이 탈출을 위한 여러분의 공부 꾸준히 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업사부였습니다.